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권오용 변호사고요. 지금 이제 4.15 총선 무효 소송 제기해서 계속 그 증거를 확인하고 있고, 또 이번 3구대에서는 황교안 대표님 모시고 또 구방대에 제가 대표님 비서실장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대법관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린데요.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현재 그 대법관으로서 재판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 이종원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종원 씨를 고발인 자격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소를 하고, 또 노정희 대법관은 법관 자격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면서도 또 대법관이 돼서 그렇게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그 판결에 대해서는 정말 기가 막히는 일로 거의 조작된 것에 가까운, 충분히 조작된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볼 수 없는 DNA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DNA가 있는 그런 실물을 보여주지도 않고, 실물은 또 그 전에 불에 탔다 이렇게 여러 가지 뭔가 우리 상식적으로 이런 걸 가지고 유죄 판결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실형을 선고를 하고, 결국 그 의도는 뭐냐면 대한민국에 일어난 부정선거를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입막음하려고, 그 중에서 민경욱 의원을 거기다 엮어가지고 입막음하려고 그렇게 의도된 거는 이제 지금 와서 충분히 파악이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최근에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본인들은 헌법기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슨 헌법기관이 부정선거를 합니까? 그리고 부정선거를 하면 감사를 받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그 판결을 그렇게 내가지고 모두 막는, 이거는 우리 헌법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 정신은 법치주의랑, 그러니까 법에 의한 지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도 또 우리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이고, 여기 대법관들이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지켜야 되고,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게 돼 있고, 또 법을 위반하면 공직에 있더라도 물러나게 돼 있는 게 대한민국 헌법, 법치주의 질서이고 헌법의 내용이고, 그게 모든 법률의 내용입니다. 근데 본인들이 법률을 집행하고 또 법률을 가지고 해석하고 최종 판단을 내린 자들이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맹주성 교수님께서 아주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저도 항상 교수님 그 의견을 듣고 제가 이제 제 의견을 정리해 나가거든요. 저는 지식은 많은데 이 말주변이 이렇게 잘 정리해가지고 설명이 부족합니다. 근데 맹주성 교수님이 QR코드 말씀하셨는데, 이 대법관들이 두 개 부면 8명이거든요. 대법관 8명. 13명 중에 8명. 이 작년 11월하고 12월하고 연거푸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요. 우리가 QR코드는 이건 법정에 있는 바코드가 아니다. 그러니까 바코드를 투표지에다가 인쇄해서 쓰라고 이렇게 분명히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QR코드를 인쇄를 해가지고 투표지를 나눠준 건 불법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그거는 분명하거든요. 분명한데 작년 11월, 12월에 어떤 판례를 남겨놨냐면, QR코드도 일종의 바코드다. 2차원 바코드다. 그러니까 투표지에 인쇄하는 건 무방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대법관이니까 어떤 국가의 전체적인 사안을 보고, 또 전체적인 법적인 그 질서도 지켜야 되지만 구체적인 타당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뭐가 안 되는, 굉장히 국가적인 뭐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걸 해석권한을 부여를 해주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부정선거에 이용된 그 물건이잖아요. 부정선거에 이용된 QR코드라는 그런 그 컴퓨터 일종의 프로그램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걸 가지고 쓴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동안 모든 것을 우리가 주장했던 걸 무효화하기 위해서 QR코드도 일종의 바코드다, 2차원 바코드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그 바코드를 쓰고 거기다 1년 번호만 집어넣으라고 한 이유는, 그 숫자를 해봐야 열 몇 자리 나
뭐 많아봐야 20자리 이런 식으로 충분히 모든 번호를 거기다 다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모든 투표지 번호를 1년 번호를 거기다 다 숫자 한 10여 자리면 거기다 집어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QR코드에는 우리 아들이 이제 컴퓨터 좀 이런 것 좀 알고 그런데 걔한테 물어봤더니 수천 자리를 집어넣을 수가 있대요. 수천 개 문자하고 알파벳을 집어넣을 수가 있대요. 그 지난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거기 판결문에 아주 써져 있습니다. 숫자뿐만 아니라 알파벳도 넣었다는 거예요. 이 알파벳하고 숫자를 섞으면 그거는 그 경우의 수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냥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분명히 국회의원들은 1년 번호만 넣으라고 분명히 회의록에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최근에 선관위원 본인들이 만든 자료에도 QR코드는 잘못됐으니까 자기네들이 시정하는데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번에 그 4.15 총선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 발의도 했었는데 그것도 기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럼 분명한 거 아닙니까? 대법관들이 왜 국회에서 만든 법을 저들 마음대로 뜯어고치는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이게 어떤 저희가 숨어져 있냐면요. 지금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선거 무효가 되려면 먼저 법을 위반해야 되고 법이나 아니면 규정들을 위반해야 되고 규정을 위반한 후에 그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쳐야 선거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법 위반이나 규정 위반이 없으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친 적은 더 나아가서 살펴보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위법사항으로 주장했던 QR코드를 이거 적법하다 하면 4.15 모든 그 수많은 증거물들 결과가 바뀐 것들을 우리가 제시할 걸 자기네들은 보지 않고도 이걸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이런 판례를 작년 11월에 1부에서 먼저 남기고 지금 현재 민경우 의원 재판 담당하는 2부가 따라서 냈습니다. 그 2부 그 주심 대법관은 그 당시에 민유숙 대법관인데 민유숙 대법관이 우리 박주현 변사가 그 소송을 담당을 했는데 오후에 재판이 열렸는데 그냥 변론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도망가가지고 왜 그런 굳은 판결을 굳이 내놓는 건가요? 이거는 대법원에서 그동안 쭉 판례를 보면 2019년도부터 계속 부정선거를 위한 아예 틀을 환경을 만드는 법적인 환경을 그래서 투표관리관 날인을 자기 사인을 찍으라고 분명히 법률이 돼 있는데 안 찍고 인쇄 날인해도 무방하다고 이렇게 판례를 남겨놨고요. 2019년도부터. 그리고 QR코드가 위법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걸 QR코드를 찍어도 무방하다고 이렇게 판례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아주 부정선거의 핵심인 거거든요. 맹주성 교수님은 그 프로그램에 의한 결과 조작의 그런 그 기전을 말씀드렸고요. 그거 정말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그걸 하려면 QR코드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제가 민주연구원이라는 사람들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발표하는 걸 봤습니다. 선거 끝나고 지방선거 이겼다 그러면서 발표하는데 자기네들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모이고 어느 시점에 어디에 많이 모이고 어디 가고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아주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런 이제 내용인데 그런 자료를 개인정보를 통신3사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통신3사로부터. 여러분들 우리 지금 최근에 바이러스 때문에 QR코드 찍고 다니잖아요. 그럼 네. 우리 민경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때 8.15 집회에 재작년인가 참여하고 그리고 집에서 조금 뭔가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들어왔는데 그걸 알아요. 이 사람들이. 그만큼 그 QR코드라는 건 내가 돌아다니는 모든 정보를 그 데이터를 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QR코드를 굳이 투표지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정확한 건 몰라도 충분히 짐작은 되잖아요. 그죠? QR코드하고 국민의 개인의 어떤 신상 정보 어디 돌아다니는 것까지 다 이렇게 충분히 결합할 수 있다는 게 QR코드인 거거든요. 국회의원들이 분명히 단순하게 하고 숫자만 더라는 걸 QR코드를 굳이 인쇄해 쓰고 대법원은 그게 적법하다고 판결하면 대한민국 이건 법이 없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긴 얘기보다는 대법관들한테는 충분히 질타를 할 내용들이 있고 대법관들이 저지른 그런 비행이라든지 비윤리적인 거는 진짜 구체적으로 따지면 정말 치사하고 세상에 마약 카르텔이 이 정도로 진짜 없이
그렇게 아니, 한다 할 아니, 정도로 아주 그게 아니라 아주 치사하거든요. 기자- 근데 그 아니, 안 우두머리가 정해져 있어요. 누굽니까? 기자 그 이제 임명자겠죠. 질문 안 그죠? 정해져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임명하고 가정 불법을 다 하고 그러면서 그 불법을 자기는 조사를 안 받기 위해 가지고 검찰 수사권도 없애버리고 공수처를 세워가지고 아주 수사 기능이 없어요. 국가의 이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 기능이 없게 만들고 그러면 그런 걸 그나마 불법이 기소가 돼 있는 거 아니면 재판이 제기돼 있는 걸 판결해야 될 대법원에서 아예 불법을 조장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법관들은 본인들이 뭐 충분히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겁도 나실 거고. 그러니까 곧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 머리가 우두머리가 이제 내려오잖아 그 자리에서. 그러면 이제 그걸 누가 컨트롤할 사람이 없으면 본인들도 아마 그런 위기 상황에 봉착하겠지만 그 전에 법관들하고 법원 공무원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 노조 왜 만들었습니까? 별의별 것도 그냥 공무원 노조가 그냥 플랜카드 걸어놓고 법원 앞에 그렇게 가지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이런 대법관들이 부정선거를 방조하고 부정선거를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심지어 그 법원 안에 봉인된 그런 증거물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 안 하고 바뀌었다는 의심을 받잖아요. 이 정도면 사실은 대법관으로서 좀 창피한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고소하고 자기가 재판하고 이게 그 재판 제도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헌법 질서는 이게 국가 권력, 큰 권력은 우리가 쉽지가 않아요. 국민 한 명 한 명이 이걸 견제하기 쉽지 않은데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상권 분리화해서 체크 앤드 밸런스라 그러거든요. 견제와 균형인데 지가 헌법기관 2개를 다 장악을 하고 부정불법 선거가 있어도 감사도 받지 않겠다. 물러나지도 않겠다. 무슨 배짱입니까? 노정희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그거는 정말 상식에 반한 거고 이건 국가에서 만약 그 사람을 못 끌어내면 국민들이 끌어내야 됩니다. 국민들이 불법적인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걸 우리가 적법한 절차로 끌어내거나 현행범일 경우에 체포할 수도 있을 권리도 있거든. 시민 한 명 한 명에 우리가 좀 그런 의지로 그렇게 끝까지 당신네들 불법 한번 해봐라. 우리 국민들은 마지막 한 명까지 가만히 안 있는다. 이런 식의 결의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시고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황교안 대표님 그리고 맹주성 교수님 이런 어른들 모시고 또 여기 다들 투사들 우리 천창용 우리 열사는 재판장에서 하도 부당하게 하니까 소리 지르는데 그 자리에 덜렁덜렁 밖에다 내팽개 쳐가지고 허리 다쳤거든요. 대법원 안에서.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이 법원을 왜 두고 있습니까? 인권을 보장받고 법 질서가 이렇게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유지되게 하기 위해 대법원을 뒀는데 아니 전직 대법원장은 뭐 그리 잘못이 크다고 실형해가지고 그분 요즘 뇌출혈도 있으시고 해서 굉장히 건강이 안 좋으시대요. 그러면 우리 전직 박근혜 대통령 판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시적으로 뭐 어떻게 뇌물을 받았다는데 아니 그런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묵시적으로 어떻게 뇌물을 받아요? 그러면 저한테도 묵시적으로 갖다 주면 저는 정말 떳떳하게 돈 받는 거거든요. 좀 그런 식으로 모든 국민들이 묵시적으로 정말 이익을 좀 취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람을 그냥 징역에 집어넣고 갈 것도 없게 만들고 이게 대법원 내 대법관들이 할 일입니까? 그래서 밑에 판사들 그리고 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규탄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저 사람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대한민국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다 같은 국민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 비판할 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위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위법을 인정을 하고 또 실수를 인정을 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이렇게 해야 나라가 건전하고 건강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대법관들이 아니 대놓고 불법한 판결을 내고 그래서 제가 좀 심한 말이지만 아니 왼쪽 눈은 바코드가 있고 오른쪽 눈은 QR코드가 있는데 둘이 같다 그러면 당신은 눈이 삐었냐? 눈이 삐었으니까 그런 판결을 내는 거예요. 바코드가 QR코드가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판결을 하면 이게 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법관님들께서 스스로 좀 반성하시고 그리고 뭐 서로 가지고 당신 몸통이요 내가 몸통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밤새 고민하지 마시고 진짜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좀 고민하시고 정말 적절한 태도를 취해 주셔서 국민이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좀 살아갈 조그만 희망이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도록 보탬을 하면 우리가 사람이라는 거는 나중에 처벌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나중에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이 또 너그러워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검찰은 부정선거 합법화하는 대법관들을 검거하라!
그 논리정연한 해박한 그러한 그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우선 안내 말씀 잠깐 드릴까 합니다. 지금 오늘 유튜버님들이 지금 8분여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떼학볕에 참 고생이